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5월 29일이 되겠습니다. 5월 29일 하면은 직지 심체 요절이 이제 1972년에 프랑스에서 이제 박병선 박사에 의해서 발견이 된 날이죠. 직지 심체 요절, 그건 뭐 부처님의 뜻을 이렇게 담은 그런 내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직지라고 이제 부른답니다. 근데 이제 흔히 사람들이 이제 직지심경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불경이 아니기 때문에 직지심경이라는 표현은 잘못된 거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저는 뭐 불교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하여튼 뭐 그렇게 해설을 보니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직지심경이라고 부르지 말고 그냥 직지 줄여서 직지라고 아니면 직지심체 요절이라고 부르든지 그래서 직지라고 부르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직지는 서양의 그 구텐베르크의 그 금속 활자보다 78년이나 앞선 그런 금속 활자에 의한 그 인쇄물이죠. 과학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도 상당히 우리가 이제 앞서 있었던 그런 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매우 자랑스럽죠. 하지만 그것이 이제 그대로 끝나버렸죠. 뭔가 금속 활자로 많은 그 책을 찍어서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그걸 지식으로 쌓고서 그걸 갖고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렇지가 이제 못했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여튼 어찌됐든 이건 뭐 우리 이제 국보나 다름없는 건데 사실은 이게 이제 아쉽게 지금 프랑스 도서관에 이제 전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지금 현재 아마 공개 중일 겁니다. 금년 7월 말까지인가 이제 공개를 하고 있는데 뭐 프랑스에 있는 분들 특히 요새 이제 어 프랑스에 가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뭐 이제 있죠. 그거 보고 왔을라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 직지에 대해서 뭔가 그 민족적인 자부심을 느낄 만한 그러한 그 국보급 그 이제 유물인 거는 이제 명확합니다. 그래서 그 직지 심체 요절 직지가 어떻게 발견이 됐고 어떻게 또 프랑스로 갔는지 하여튼 그리고 그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이제 좀 안타깝지만은 기억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기억이 납니다. 올림픽 대기구에 어떤 상징모를 이렇게 올려놓다가 신호코 헬기가 이제 추락을 한 사건이 있고 거기가 이제 현수교이기 때문에 이렇게 줄이 쫙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가운데 기둥이 있고 이제 현수죠 그야말로 이렇게 줄을 늘어뜨려 갖고서 이제 거기다가 이제 다리 상판을 거는 그런 방식으로 건설된 그 이제 한강 그 다리 중에 하나인데 그 헬리콥터의 그 이제 날개가 그 줄에 걸려 갖고서 이제 그 추락을 하는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좀 불행했던 사고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조종을 하던 분들이 이제 숨지고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 신호크 헬기 그 추락 그리고 그다음에 직지 심제 요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민족의 자랑인 직지 심체 요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 금속 활자로 된 그 이제 인쇄된 그 책인데 이게 세계에서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그 이 유물이에요 말하자면은. 그런데 이것이 1972년 5월 29일 날 프랑스에서 발견이 됐다. 신기하죠. 그 아주 이 한반도의 중세 때 그때 이 금속 활자로 찍은 책이 어떻게 프랑스 파리에서 발견이 되나 참 신기하죠. 그 발견된 그 경로도 그렇고 건너간 그 경로도 그렇고 우리가 한번 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백운 화상 초록 불조 직지 심체 요절 이게 띄어쓰기를 안 하니까 이게 뭐 글쎄요. 하여튼 이 백운 화상이나 경한 인제 경한이라는 사람 백운 화상과 이제 경한이 이제 동격이죠. 1372 년에 인제 초록한 이 불교의 서적이다라는 얘기예요. 이 백운 화상 초록 불조직 직지 심체 요절이 간단히 줄여서 직제 심체 요절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직지라고도 부른다고 합니다. 흔히 직지심경이라고 인제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건 이제 잘못된 표현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 1372 년이면은 조선이 개국된 게 1392 년이죠. 그런데 1372 년이면 공민왕 21년 되네요. 백운화상 경한이
백운 화상이라는 것이 글쎄 뭐 또 직책인지 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백운 화상 경환이 임재종 18대 법선 서곡천공 화상으로부터 받아온 이게 뭔가 불가에서 이렇게 이르는 그런 표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불조직 불조직 직지 불조 직지 심체 요절을 증보해서 상하권 두 권으로 이제 엮은 책이 바로 백운 화상록 불조 직지 심체 요절이 되겠습니다. 정말 읽기도 힘드네요. 자, 그런데 이제 백운 화상이 입적을 하고 입적이라고 하는 건 이제 죽었다는 얘기예요. 3년 뒤인 1377년 즉 우왕 3년에 청주에 있는 흥덕사에서 금속 활자로 찍어낸 것이 이제 초인본이 이제 된다. 그러니까 어, 그 청주 흥덕사에서 금속 활자로 찍어낸 것이 이제 초인본인데 이 제가 사실은 청주에서 공부를 했거든요. 용화사라는 절 이름은 많이 들어봤는데 사실 흥덕사라는 절 이름은 그때 당시 기억이 이제 별로 없어요. 뭐 이게 불교 쪽에 관심이 그때 없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인제 이 흥덕사지 이 터가 어찌 됐든 이 직지하고 인제 상당히 인제 관계가 있는 인제 그런 인제 사찰이 되는 거죠. 자, 이에 현존하는 금속 활자로 인쇄된 책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이는 금속 활자본은 현재 학원만이 전해지고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소장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두 권인데 원래가 두 권인데 어 상권은 인제 어디는지 이제 알 수 없는 거예요, 분식대가. 근데 학원만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소장이 돼 있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아니 그럼 어떻게 이 한반도에 있던 게 언제 프랑스로 건너갔을까? 아니면 뭐 훔쳐갔을까? 뭐 별의별 인제 상상이 다 가능하겠죠? 자, 그다음에 고관본으로는 1378년 백운 화상이 입적한 여주 취암사에서 간행한 목판본이 있는데 목판본은 1992년 4월 20일 보물 제1132호로 지정되었고 현재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과 국립중앙도서관의 상하권 책이 각각 소장이 돼 있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한국학중앙연구원에는 상권, 국립중앙도서관에는 하권 이렇게 소장이 돼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목판본은 이제 온전한 게 상하권이 다 있는데 이제 저걸 금속 활자로 인쇄한 이제 책이 프랑스에서 발견이 됐는데 국립도서관에서 발견이 됐는데 그 이제 상권은 없고 하권만 이제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음, 자, 이게 지금 그런데 이것이 실물이 공개가 돼요. 50년 만에 실물을 갖다 공개를 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물이 공개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보도한 신문 기사가 있습니다. 스포츠 조선이네요. 현존하는 금속 활자 인쇄본 가운데 가장 오래된 직지 심체 요절 이하 직지가 반세기 만에 수장고를 나와 전 세계 관람객과 만난다. 11일 학계에 따르면 프랑스 파리에 있는 프랑스 국립도서관은 오는 12일부터 7월 16일까지 열리는 인세하다 구텐베르크 유럽 전시에서 직지를 선보인다. 평소 수장고에 보관하는 직지가 일반 대중에 공개되는 건 약 50년 만이다. 그간 사진이나 다큐멘터리 영상 등에서 직지의 모습이 알려진 바 있으나 일반 관람객의 실물을 공개하는 건 1973년 같은 도서관에서 열린 동양의 보물 전시 이후에 처음이다. 직지 정확한 명칭은 백운 화상 초록불 불조 직지 심체 요절이다. 굉장히 어렵네요. 승려인 백운 경한 스님이 백운 화상이라고 하는 건 이제 승려를 갖다 지칭하는 그런 이제 용어 같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프랑스 현지에서 지금 이 실물이 이제 공개가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 실물이 이제 지금 어, 이 썸네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러한 모양을 갖고 있는 그런 책이 되겠습니다. 자, 하여튼 이 비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직지의 내용을 말하는 거죠. 첫 번째, 중심 주제인 직지 심체의 뜻은 이 직자가 고들 직자잖아요. 그리고 이 지는 가르칠 직자죠. 사람의 가르치는 게 아니라 가르치는 거죠. 예. 사람이 마음을 바르게 가졌을 때 심성이 곧 부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다는 뜻이다. 그런 뜻을 갖고 있네요. 자, 사람의 본성은 그 자체가 본시 청정하므로 이게 선서를 얘기를 하고 있네요.
선 지식의 도움에 의해서 자기 마음속에서 그 심성이 자정함을 깨닫고 늘 자수자행하면 곧 불성을 체득하여 자기 자신이 바로 법신이 된다. 되며 자기 마음이 바로 불신이 된다는 뜻이다. 자, 그러니까 누구나 이 열심히 진짜 이 고행을 하고 깨닫게 되다 보면 해탈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바로 그 사람이 부처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심성을 자정을 해야 된다. 깨끗하게 해야 된다. 자수. 스스로 이제 자기를 닦아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자행. 스스로 또 닦인 자신의 어떤 가치관이라고. 그리고 깨끗한 가치관. 그걸 갖다가 행하면은 불성이 취득된다. 이게요. 바로 주가 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정식 명칭 한번 볼까요? 명칭. 정식 명칭은 백운, 화상, 초록, 불, 불조, 직지, 심체 요지를 해서 하고 띄어쓰기가 안 돼서 읽는 게 좀 서툽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얘기를 하면은 불조, 직지, 심체다. 한심제는 직지 또는 심료로 얘기를 하는데 한심제라는 게 이제 인쇄를 한 이제 인쇄본에 대한 어떤 이제 이제 명칭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직지라고도 얘기한다라는 심료라고도 얘기를 하네요. 자, 그래서 간단하게 직지, 심체, 요절이라고 부르든지 아니면 또 직지라고 부르다. 그러니까 영어권에서는 직지, JIK, JI로 이제 통용이 되고 있다. 이미 영어권에서도 이름이 고유명사 같이 저렇게 있을 정도면 많이 알려져 있다는 얘기죠. 자, 흔히 직지신경으로 불리는데, 자, 이 직지신경은 잘못된 거라고 그랬죠. 네. 불서 중 직지는 경이 아니고 요절이기 때문에 이는 잘못된 표현이다. 그러니까 경이 아니다. 요절이다. 경은 경전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서 바이블 같은 거, 복음, 무슨 더 무슨 하듯이. 네. 그다음에 이제 요절이라고 하는 것은 글쎄요 일종의 어떤 행동 규범이라고 합니다. 불교 용어를 잘 몰라갖고 정확하게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제 직지의 명칭은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해 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게 금속 활자본이 있고 목판본이 있다고 그랬죠. 금속 활자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1377년 우왕 3년 충주 흥덕사에서 간행이 됐다. 상하 두 권을 간행했으나 현존하는 것은 학원 어, 한 권뿐이다. 그것도 학원도 첫 장이 이제 없어졌다는 거죠. 이는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이제 소장이 이제 돼 있는데 간행 후 500여 년의 행적은 알려진 게 거의 없다. 그러니까 1377년부터 500년 동안 이게 어디 계속 보관이 돼 있었겠죠. 저 금속 활자로 찍은 건데 그렇게 관리를 하는 건가요, 우리가? 조금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관리를 안 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집지의 존재가 다시 드러나는 것은 19세기 말, 500년이 지난 다음이네요. 19세기 말이면 1800년대 후반이죠. 1877년 그 이후를 얘기하는 거죠. 어, 주한 프랑스 공사 콜랭 드 프랑시가 이제 이 책을 찾아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플랑시는 이제 여기 공사로 와 있으면서 우리나라 고서적을 이제 열심히 수집을 한 거죠. 이렇게 돌아다니는 건 이제 다니면서 돈 주고 사는 거예요. 근데 어디를 갔는데 땅을 파던 중에서 집지가 이제 거기서 나왔다. 네, 이 집지가 땅 속에 있었을까 모르겠습니다. 자, 저 직지를 입수했을 때 직지는 이미 상권은 없고 하권도 첫 번째 쪽이 사라진 상태다. 그래서 이 플랑시는 이제 저걸 돈 주고 산 거예요. 수집을 한 거죠. 돈 주고 샀는지 이건 모르겠네요. 돈을 주고 샀는지 아니면은 땅 파다 나왔으니까 이건 내가 가져가야지 하고 가져갔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남의 걸 훔쳐간 건 아니에요. 이후 프랑시에 의해서 이제 공사 임기가 끝나면 이제 돌아가야죠. 그러니까 이 프랑시가 프랑스로 이제 이렇게 돌아가면서 프랑시가 갖고 간 거죠. 그렇게 이제 직지가 이제 유출된 겁니다. 그리고 프랑스로 가서 1911년에 이제 이걸 경매에 붙였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골동품 수집가 앙리 베베르가 있는데 180프랑을 주고서 이제 낙찰을 받아서 직지를 가져간 거예요. 그러던 중에 1950년 6.25가 일어나던 베베르의 유족, 베베르의 부인 아니면 아들, 손자 이렇게 되겠죠. 이를 프랑스 국립도서관에다 기증을 했다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972년에 이제 박병선 박사가 계시는 이분이 프랑스에 있는 이 교수인데 이런 문화재, 그러니까 인류 문화 이런 거를 갖다 전공한 박사님인가 봐요. 그래서 저 박병선 박사가 이것을
프랑스 도서관에 가서 뭐 보다 보니까 이게 지금 그냥 평범한 게 아니고 뭐 목탄을 찍은 게 아니고 금속 활자로 찍은 거다라고 이제 해서 그 이게 그 시적으로 봤을 때 정말 1377년이니까 야 이것은 뭐 어느 것보다도 오래된 거다. 어느 것? 그 어느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구텐베르크의 그 금속 활자 이거보다 더 오래된 거다. 그래서 그 해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도서회의 기념도서 박람회에다가 공개를 했다. 그러니까 50년 만에 이제 그 세상에 공개가 된다라고 아까 그 기사에 나왔는데 1972년에 발견이 돼갖고 그때 이제 도서 박람회에서 공개를 했는데 50년 만에 이제 이번에 다시 이제 공개가 되는 거죠. 자, 2001년 9월 4일 승정원 일기와 함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가 됐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직지를 프랑스로부터 돌려받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근데 병인 양료가 있었죠. 1866년 9월 18일부터 10월 15일까지 있었습니다. 9월 18일이나 10월 15일이 되면 제가 병인 양료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좀 준비를 해갖고 어, 독자 여러분들께 한번 방송을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하여튼 병인 양료 때 이제 프랑스 군들이 들어와갖고 강화도 들어와갖고 이제 뭐 그 외교 규장각 그거를 갖다 탈취해갔죠. 그건 불법으로 그냥 약탈을 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외교장갑 도서는 약탈을 했기 때문에 이제 지난번에 그 미테랑 대통령이 이제 우리나라 왔을 때 그때 이제 떼제배 때문에 이제 김영삼 대통령하고 이제 그 한국 정상회담 했었죠. 그때 이제 이걸 가져갔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 소유가 되는 게 아닙니다. 가져오긴 했지만 프랑스에서 대여를 해주는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약탈해 나간 거는 약탈에 뭐 하든 문화재가 나가면 돌려받기가 쉽지가 않은 모양이에요. 예? 더군다나 직지는 이제 프랑시가 뭐 남의 걸 훔쳐간 게 아니잖아요. 이게 뭐 땅을 파다가 발견했더니 본인이 뭐 발견했으면 본인 거죠. 그다음에 뭐 정식으로 그땅판 사람한테 내가 돈 얼마 줄 테니까 그걸 나한테 팔아라 해갖고 사갔다라면 그건 정식 매매에 의해서 가져간 거기 때문에 아주 합법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걸 돌려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돌려주겠어요, 프랑스가? 세계적인 보물인데 그만큼 그만큼 우리가 아, 이 기술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 기술에 의해서 만들어진 어떤 그 제품이나 상품도, 어떤 그 유물도 어, 마음 써서 간직하지 않는 그런 백성이었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먹고 살기 당장 힘드니까 그랬는지 모르지만 안타까운 일이죠, 사실은. 저게 그대로 있었으면 지금 하여튼 어찌됐든 구텐베르크보다 70년인가 빠르죠. 그 정도로 그 이제 우리나라 그 인쇄 기술이 발달이 돼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게 발전이 돼 있었으면 뭐해요? 그걸 갖다 활용하고 이어오질 못하는데 그렇게 보면은 역시 우리의 조선 500년은 산업공상이라는 어떤 인도의 이 카스트 제도 마냥 참 인도 욕할 게 아니죠. 그런 걸 놓고 무슨 뭐 계급이 있어. 우리나라도 계급이 있었는데요. 산업공상이라는 게. 저거 지금도 산업공상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래도 판검사 하는 사람들이 낫죠. 우리가 지금 눈으로 봐도 마음을 느껴도 판검사 하는 사람이 낫지. 권력이 있는데. 장사치하고 어떻게 비교해? 다들 마음속에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인도의 카스트 제도 같은 그런 어떤 사회적인 계층, 계급, 서열 이게 마음속에 스스로 갖고 있다는 걸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인쇄 과정을 보겠습니다. 뭐 자세한 것은 청주 고인쇄박물관 사이트에 가면 이제 나와 있는데 제목만 한번 쭉 뽑아봤습니다. 글자본 선정을. 글자본을 선정해야 되죠. 그다음에 이제 자본을 붙이고 어미자를 붙이고 잠옷 어미자야. 참 어려운 얘기네요. 하여튼 밀랍 가지 만들기. 그래서 거푸집을 만들었죠. 그리고 거기다 샘물을 붓고 이게 식어야죠. 그렇게 되면 이제 활자가 이제 완성이 된 거죠.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샘물을 벗으니까 활자 끝에가 뭐 이렇게 거칠고 뭐 아무래도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걸 다 다듬어야 되겠죠. 줄로 간다든가 뭐 해갖고 예쁘게 이렇게 만들어갖고 이제 조판을 해가 그다음에 이제 인쇄를 하면 된다. 그렇죠. 이게, 인쇄 과정, 금속 활자는 이런 그 절차에서 인쇄를 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금속 활자본도 이렇게 있지만 목판본도 있다는 얘기죠. 이 목판본에 의해서 찍힌 그 책은 우리도 계속 상하관이 다 전해 내려온다는 거죠. 1378년 왕 4년 6월에 백운 화상이 입적한 여주 취함사에서 제자 범림 등이 금속 활자본을 바탕으로 간행한 것이다. 서문은 금속 활자본에 성사달이 쓴 것을 그대로 사용하고 앞부분에 이색이 쓴 서문을 추가했다. 각 종이에 지금 두 권 일책으로 크기는 세로 21.4cm, 가로 15.8cm 되어 있네요. 그다음 목판으로 간행한 이유는 지방 사찰의 금속 활자 인쇄술이 미숙하여 인쇄 부수를 제한 인쇄 부수의 제한을 받아 많이 찍어 널리 퍼뜨릴 수 없었기 때문에 목판본을 이제 만들어서 간행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글쎄요, 뭐 고려 시대 말인데 얼마나 많이 찍어서 돌렸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 판본과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판본이 이제 있죠. 아까 각각 한 권씩 상하관을 보관하고 있다고 했죠. 그다음에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 판본이 인쇄 상태가 좋은 편이고 두 개의 서문이 붙어 있어 완전하지 않다라는 얘기죠.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 판본은 1992년 4월 20일 보물제 1132호 이제 지정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목판본에 대한 그 내력이 되겠습니다. 자, 직지 심체 요철을 공개한다. 조금 전에 그 이제 기사를 봤죠. 이게 직지 심체의 그 전체적인 책 겉모습이 이제 이렇게 됩니다. 직지 이렇게 써 있는. 네, 하지만 우리에게 이제 조총의 교훈이 있죠. 우리가 임진왜란 때 외적 그게 이제 조총에 망가졌죠. 조총에 이제 화를 쏘고서 이제 대적하려다 보니까 이제 뭐 형편없이 망가져갖고 이제 전 국토를 유린당하는 그런 이제 쓰라린 추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조총을 봤으면 그 조총을 우리도 만들어서 무장을 했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그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었다. 군대도 뭐 양성도 안 하고. 그러니까 고한 말에는 만국조선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도대체 나라를 지킬 군대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총 한 방 안 쏘고서 일본한테 나라를 넘겨줬죠. 일본만 욕할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일본이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뭐 그래도 와서 그럴 필요 있느냐. 나쁜 거다. 잘못했다. 사과하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뭐 우리는 뭐 잘했느냐 이거예요. 솔직한 얘기가. 응? 그래서 참 만국조선을 보면 합니다 정말. 자, 식지가 구텐베르크 금속 활자보다 훨씬 빨랐죠. 그렇지만은 이 땅의 그 무지렁이들을 위해서 도서보국, 정부의 보국 과연 무엇을 기여를 했느냐 이거예요. 금속 활자를 만들었으면 뭐 하는 거냐 이거예요. 찍어서 백성이 봐야 되는데 무지렁이들은 한자 읽지도 못하고 찍어서 돌린들 뭐 교육을 안 시키니까 그런. 이 땅에 교육혁명을 이룬 사람이 누구냐? 그게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사실은. 또다시 제가 약간 흥분을 했는데 사실 그런 거예요. 네. 이제 조총을 우리가 보고 두고 1592년에 이제 임진왜란이 일어났는데 다시 1900, 그러니까 1800년대 말까지 그러니까 400년이 지난 거예요. 400년이 지나서도 조총 한 자로 제대로 만들지 않아갖고 나라를 그냥 고스란히 넘기는 그런 교훈이 있는데 응? 금속 활자본이 있으면 뭐 하느냐 이거. 그래서 국가 지도자는 통찰력이 필요하다라는 좋은 거 좋다라고 허허하고 웃어서 될 일만도 아니고 흉폭하게 굴어서도 될 일도 아닙니다. 정말 참 통찰력을 갖고서 이 나라 백성이 몇십 년 뒤에, 뭐 100년 뒤에, 몇백 년 뒤에, 뭐 거기까지 내다볼 수 있으면 좋겠지만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궁리하고 나라를 만들고 그런 지도자가 우리한테는 필요하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도 이 시대에 저러한 그 직지를 위해서 삶을 불태우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이양우 직지 나라사랑 시낭송회 회장입니다. 그리고 청주에 청주가 이제 직제 고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청주에서 이제 저런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이양우 회장이 지금 주최하고 있는 이 시낭송대회가 있습니다. 올해 제 4회가 되네요. 제 4회 직지 나라사랑 시낭송대. 요 직지는 아까 그 요 책 요거하고 똑같은 그 글자체죠. 세계 최고의 금속 활자본 직지와 직지의 가치와 가르침을 널리 알리고 나라사랑의 정신을 고취하는 직지 나라사랑 시낭송대회를 문화체육관광부 후원으로 개최합니다. 일시는 2023년 6월 24일 토요일 오후 1시가 되겠네요. 장소는 청주 고인쇄박물관 세미나시고 경연은
직지시, 직지 자작시 가능. 그러니까 직지에 관련된 시를 하고 그걸 낭송을 하면서 서로 이제 그 경연을 펼치면서 거기서 이제 누가 정말 직지시를 멋있게 낭송했는지 그걸 이제 심사를 해서 우수한 사람한테 이제 어, 포상을 하겠다 그런 뜻이죠. 신청 대상을 볼까요? 직지시 낭송에 관심 있는 전 국민 누구나 전국대 수상자 죄. 그렇죠. 이게 아주 그 엄청난 경력 있는 사람이면 그냥 일반 사람들하고 이렇게 비교했을 때는 또 이게 어떤 그 능력의 차이가 있으니까 이제 그 견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건 이제 제외한다는 얘기. 이미 수상을 했으니까 더구나 6월 3일 토요일 날까지 접수를 해서 6월 8일 날 예선을 발표해요. 직지 나라사랑 다음 카페 및 개별적으로 연락을 해준다는 거 있습니다. 자, 심사 방법은 예선은 제출한 직지시 1편 녹음 파일로 심사한다. 이게 MP4인가요? 그 이제 녹음 파일로 이제 이메일로 전송을 이제 하면은 받아서 이제 그 녹음을 들어보면서 아 정말 훌륭하신 분이야. 너무 본선으로 그 이제 출전을 시켜줘야 돼. 이렇게 판단이 되면 예선 통과해서 본선에 올라가는 거죠. 네, 접수 방법은 요 이메일로 접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출은 참가 신청서, 그다음에 시 낭송 녹음 파일 MP3래요. MP4가 아니고. 그다음에 직지 시 원문 한글 파일 12포인트. 그다음에 참가비는 2만 원이 되겠습니다. 입금 계좌는 없고요. 자, 그래서 대상 1명한테는 100만 원, 금상 1명에게는 50만 원, 본상 2명에게는 각 30만 원, 동상 3명에게는 각 20만 원, 장려상 5명, 특별상 3명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60만 원, 60만 원, 70만 원, 270만 원. 이거 뭐 2만 원씩 받아갖고 상이나 줄 수 있으면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의할 곳은 여기 직지 나라사랑 조직위원회 전화번호 이렇습니다. 핸드폰 번호 이렇고요. 그래서 직지 나라사랑 시낭송에서 주최를 하고 직지 나라사랑 조직위원회 직지 바로 알기 운동본부에서 주관을 하고 후원을 이제 해주는 분들이 있겠죠. 후원은 문화체육관광부, 그다음에 청주시 청주문화원, RHF 뭐 약자인지 모르겠습니다. 법무부인 청령, 그다음에 주인공 인성협동조합. 이 주인공 인성협동조합의 이사장이 바로 이양호 이사장이 되겠습니다. 이런 후원 단체에서 후원을 해주면 이제 상금이 마련이 되겠죠. 하여튼 어, 이 직지를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직지를 주제로 해서 시를 써서 낭송하는 것도 중요하고, 직지를 또 이렇게 이제 보존해가는 그런 일을 솔선수범해서 일곱분 나서서 하는 그리고 이양 직지 나라사랑 신앙공회 회장한테 감사를 드리고 이번 이 대회가 제4회 전국 직지 나라사랑 신앙성대회가 성황리에 성공적으로 진행이 돼서 잘 마치어 될 것을 기원드리고 또 응원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이양호 회장은 이제 저는 뭐 저도 같이 청주에서 공부를 했으니까 같은 지역에서 이제 공부한 어, 동기죠. 말하자면 더구나 같이 ROTC를 동기로서 뭐 아주 예전부터 아주 친근한 친절한 그런 사이가 되겠습니다. 뭐제 개인적인 어떤 그 인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지금 하고 있는 이 신앙송대 정말 직지를 홍보하고 그다음에 직지를 보존하자는 그런 아주 그 숭고한 뜻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많은 그 협조와 참여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렇게 해 주실 것을 진심으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직지 신체 요절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 내용 자체로 봐서 뭐 그렇게 아주 상세한 그런 내용은 못 되지만 그래도 대략적으로 직지가 뭐냐라는 것은 아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직지를 알리기 위해서 신앙동대회를 매년 개최하는 이양회장, 그다음에 주인공 인성협동조합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고 이양호동의 건강과 모방 발전을 기원하면서 직지 신체 요절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보니까 오늘 치노크 헬기가 추락한 그 날이에요. 뭐 헬기 추락한 게 뭐 대단한 일이냐? 대단한 일이죠, 사실은. 이게 뭐 내놓고 할 얘기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는지 모르지만 바로 20년 전 오늘에 이게 바로 서울에서 일어났던 추락 사고입니다. 여러분들 그 올림픽대교를 보면 이제 현수교죠. 가운데 기둥을 세워놓고 양쪽으로 그 이제 줄을 헌수니까요. 줄을 쭉 늘어뜨려서 그 줄에 또 줄을 이렇게 매달아 갖고 상판을 이제 이렇게 거는 그런 형식의 그 이제 그 도로 요량이죠. 그래서 이제 한강에 뭐 한 30여 개 가까운 교량이 있는데
상당히 독특한 공법에 의한 이제 요령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현수, 그러니까 줄을 거는 그 주탑이 있어요, 가운데쯤에. 그 주탑 위에다가 이제 이 올림픽대로 대교이기 때문에 아마 올림픽을 상징하는 어떤 그 조형물 같은 거를 이제 그 위에다 설치하려고 그 조형물을 이제 이렇게 끌고서 매달고 이 신호코 헬기가 하늘로 올라가다가 그때 그 프로펠러가 걸려 갖고 줄에. 그래서 인제 진짜 그냥 거기서 그대로 인제 이 바닥으로 추락을 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상당히 어 조형물을 헬기가 끌고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독특한 작업이잖아요. 그래서 생중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참 뭐 신호크 헬기가 비싸기도 하지만은 그 거대한 헬기가 추락해서 땅바닥으로 떨어지는 한강 바닥으로 떨어지는 그 광경을 그냥 실시간으로 다 전국에 다 중계를 본 거예요.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죠, 사실은. 그걸 조정을 했던 군인들도 다 물론 달리했고, 지금 그런 가슴 아픈 일이 있었던 것이 바로 오늘이고 또 시노크 헬기 추락 사고였습니다. 예, 뭐 가슴 아픈 얘기를 자꾸 뭐 회상하고 떠올린다라기보다는 그래도 참 굉장히 허망하고 아주 처참했던 그런 광경이기 때문에 이제 썸네일에 그 그림이 나와 있듯이 이제 군인이 살펴보고 있죠. 그런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이상 직지 이 침체 요절과 신호코 헬기 추락 사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